네, 챗GPT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챗GPT는 실제로 문제가 안 나왔죠? 네,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나오기에는 이미 너무 기술의 발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챗GPT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얘 꼭 나올 거야. 얘가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된 거고 막 다 이런저런 거 다 준비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네, 문제 안 나왔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이 많이 나왔죠. 제미나이라든지 뭐 그록이라든지 계속 나와서 챗 GPT만 따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준은 넘어가 버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챗 GPT 같은 이런 그 LLM 이런 애들이 어떻게 훈련을 했고 얘네들의 그 이슈가 뭐고 보안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내용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챗 GPT라고 하는 거는 자, GPT-3에서 얘가 3.5로 버전업이 되면서 나온 게 챗 GPT죠. 네.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구현하고 대화에 최적화된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죠. 네.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특징은 강화학습입니다. 네, 사람의 피드백을 활용한 강화학습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RLHF라고 하죠. 리인포스먼트 이게 강화학습이죠. 네, 강화학습인데 러닝까지가 강화학습이죠. 네. with 휴먼 피드백입니다. 네, 사람의 피드백을 이용한 강화학습이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에는 개입을 했어요. 네,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학습 절차 보시면은 요게 이제 자료가 좀 옛날 자료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막 번역도 잘 안 되고 했던 자료입니다. 자, 스텝 1. 교사 있는 파인 튜닝. 이게 교사 있는이 슈퍼바이즈드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네, 지도학습이라는 얘기예요. 자,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어서 SFT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훈련된 번역 장난 아니죠. 훈련된 라벨링 장인. 네. 네. 훈련된 그 레이블된 거죠. 네. 훈련된 레이블이 된 훈련된 데이터들. 요거는 뭐 이거 봐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학습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라벨링하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 한다. 요 사이에서 이제 사람이 뭔가 좀 개입을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블링 하는 거에는 사람이 지금 개입을 했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강화학습 관련된 그 사람이 개입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리워드 모델을 학습한다. 보상 학습, 뭐 데이터 샘플링하고 순위 부여하고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스텝 3, 여기에서 이제 사람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죠. 네. 사람 피드백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챗 GPT 주요 기술, 요게 이제 사람 피드백을 기반한 강화학습, RLHF인 거고, 그다음에 PPO라고 하는 기술도 들어갑니다. 네, PPO라고 하는 거는 네. 프록시말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강화학습 기반이잖아요. 네, 강화학습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화학습은 뭐가 있죠? 보상이 있죠. 보상을 우리가 최대로 하는 그런 정책을 찾아내는 기술이 PPO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PPO다. 한계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편향성, 상식의 결여 이건 좀 옛날 얘기죠. 요즘엔 이런 것도 다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 뭐 플러스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물어봐도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돼요. 그거 아닌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할루시네이션 어느 정도 좀 없으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말해주고요. 맞는 거 얘기했으면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넘어가고요. 자, 학습용 데이터 구축 비용 산정 가이드. 가이드예요. 가이드는 딱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AI 학습용 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고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비용 산정 가이드가 2022년에 나왔고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 1.0이 그냥 최종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비용의 산정 절차 그냥 뭐 일반적인 절차죠. 작업 설계하고 투입 공수 산정하고 직접 인건비, 재경비, 직접 경비 산정하고 최종 비용 산정하는 거 그냥 비슷비슷해요. 네. 이렇게 산정하고
뭐 산정 요소, 뭐 물량, 기간, 장비, 뭐 이런 것들 간단한 내용들이고 이제 문제는 데이터 4개 유형, 4개 유형에 대한 그 산정 방법이 각각 그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4개 유형이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그다음에 음성, 영상입니다. 근데 요 작업 요소들 이런 거 세부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어쨌든 저희는 이걸 나눠서 답안에 다 작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공통적인 것들만 뽑아서 이 구축 절차만 좀 보시면 됩니다. 구축 절차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구축 절차만 아시면 돼요. 구매하고 정제하고 가공하고 검수하는 거. 요 절차에 따라서 그냥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의 유사해요. 요 4가지가. 구매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구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수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집할 때 콘텐츠 구매한다. 어쨌든 돈 내야죠. 데이터 수집할 때. 그런 내용들로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리드 서치하고 랜덤 서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 자,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딥러닝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뭐 파트 1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이 설정할 수 있는 값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값들, 요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얼마나 어떻게 조절을 해야 얘가 정확도가 올라가는지 이게 중요하죠. 모델을 만들어낼 때. 그래서 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튜닝을 할 때 매뉴얼 서치가 있어요. 매뉴얼 서치. 매뉴얼 서치는 그냥 사람이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이다. 딥러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히든층의 개수라든지 뭐 히든층에 들어가는 요 노드의 개수, 히든층의 깊이 뭐 몇 개의 층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죠. 네, 늘려보고 찾아 나가는 게 매뉴얼 서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드 서치가 있죠. 그리드 서치, 그다음에 랜덤 서치. 이제 아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분석자가 몇 가지의 임의의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결과 중에 가장 좋은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파라미터를 조합을 만듭니다. 파라미터 조합. 파라미터 조합을 만들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순차적이라고 되어 있죠. 랜덤 서치는 뭐냐? 랜덤 서치는 자, 분석자가 설정한 일정 범위에서 무작위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뽑아서 최적 결과를 도출하는 기법이 랜덤 서치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 베이지안 최적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베이지안 최적화. 네, 최적해 근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위주로 탐색하는 작업과 임의의 새로운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최적해를 탐색하는 기법이 베이지안 최적화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죠? 이 랜덤 서치하고 그리드 서치 두 가지를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쉽죠. 우리가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찾기. 자, 보물찾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드 서치는 뭐냐? 자, 지금부터 지금 요 앞에부터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러면은 1m마다 땅 파는 거예요. 땅 파. 자, 랜덤 서치는 그냥 아무데나 땅 파. 그리고 베이지안 서치는 일단은 주변을 분석을 합니다. 주변을 분석하고 지도를 그리고 확률이 높은 데를 찾는 거죠. 그냥 평평한 데 묻어놓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뭔가 좀 숨겨놨겠죠. 그런 식으로 확률 높은 데를 찾아가지고 파는 거.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자, 파괴적 망각. 이것도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파괴적 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인공지능 모델이 단일 과제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다른 종류의 태스크를 학습을 딱 시켰어. 그러면은 이전에 학습한 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 요거를 파괴적 망각이라고 합니다. 개념도 보시면은 자, 강아지라고 하는 거, 강아지 사진을 잔뜩 주고 강아지 사진 줬을 때 얘는 강아지입니다 라고 아주 잘 맞추는 그런 분류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요거 조금만 바꿔서 고양이도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더니 고양이를 넣었을 때 고양이를 잘 맞춰요. 근데 강아지를 넣었더니 못 맞추는 거야. 고양이라고 나오는 거지. 예전에 했었던 거를 까먹어 버린 거죠. 인공지능 자체가. 요거를 파괴적 망각이라고 한다. 개선 방법, 정규화, 증류, 동적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층 강화 학습. 네, 심층 강화 학습은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 별 곱하기 5. 나올만 합니다. 심층 강화 학습. 네. 심층 강화 학습이라고 그냥 우리가 개념 모르고 딱 심층 강화 학습 나오면은 강화 학습이 뭔가 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강화 학습인가?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 주기동 리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강화 학습에 신경망을 추가를 한 개념입니다. 네. 자, 심층 강화 학습의 정의 보시면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적의 답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여러 개의 신경망을 동시에 사용해서 신경망을 사용하는 거죠. 신경망을 동시에 사용.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심층적으로 강화 학습 정책이나 가치 함수를 자체적으로 강화시키는 AI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은 요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심층 강화 학습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학습에 딥러닝이 추가된 거야. 요렇게 가시면 돼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학습 그림 아시죠? 요거 그림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요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어쨌든 강화 학습 그림 그려 놓으시고 여기에 추가로 딥러닝으로 하나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복잡하게 그리면 시간만 가고 가독성만 떨어집니다. 네. 자, 그 내용이에요. 구성 요소 보시면은 심층 신경망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MDP 이런 건 다 빼셔도 됩니다. 큐러닝은 당연히 강화 학습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 보상을 최대로 하는 보상을 최대로 하는 값을 찾아내는 게 큐러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강화 학습. 강화 학습의 구성 요소들이죠. 환경, 상태, 에이전트, 행동, 보상. 이렇게 그냥 쓰시면 끝이에요. 심층 강화 학습.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까지만 쓰면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요 딥러닝이 뭐 하는 애야? 딥러닝이 뭐 하는 애야? 우리 강화 학습의 정책이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정책이나 가치 함수를 찾아내는 것들. 다시 쓰네요.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강화학습 플러스 딥러닝, 심층 강화학습이다. 네. 자, 넘어가고요. 자, VAE, VAE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VAE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오토 인코더는 어떤 거였죠? 입력값이 있으면 그 입력값들을 특징을 추출을 해서 압축을 하고 인코더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복호화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신경망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좀 그려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긴 게 오토 인코더였어요. 네. 데이터들의 특징을 가지고 와서 그 특징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 이게 오토 인코더고요. 오토 인코더는 원래의 특징들을 살려서 원래의 데이터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려고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입력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135회에 출제가 됐네요. 고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도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 인코더의 부분이 요만큼인 거죠. 요 사이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들어갔다. 이것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해서 입력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VAE라고 한다. 그러면은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인풋이 있을 거고 인코더가 있을 것이고 디코더가 있을 거죠. 오토 인코더랑 동일하니까. 그다음에 요 레이턴시 스페이스 잠재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는 평균 표준 편차 벡터 이런 값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에 추가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음성 데이터 마이닝은 위에서 한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필요한 거 뭐였죠? 음향 모델, 발음 사전, 언어 모델. 이게 들어가야 되고. 자, 베이지안 최적화도 아까 했죠? 어디서 했죠? 베이지안 최적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 했죠. 네.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지안 최적화. 그 세 개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네, 넘어가고요. 이거 조금 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이지안 최적화의 정의.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베이지안 서치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베이지안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자, 알려지지 않는 목적 함수를 최대로 하는 최적의, 어쨌든 얘도 최적의 해를 찾는 거예요.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확보된 데이터에 숨겨진 관계를 뭐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테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거 결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과거의 결과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조합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다음에 랭체인 프레임워크네요. 랭체인 프레임워크. 랭체인은 문제가 따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설비 예지 정비하고 같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내용이고요. 설비 예지 정비는 뭐 필요 없고 랭체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랭체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언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할 때 여러 개의 언어 모델과 통합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게 설계된 이런 SDK 아니면은 다양한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 GPT를 쓸 거예요. 챗 GPT를 쓸 건데 챗 GPT만 쓰는 게 아니고 챗 GPT를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도 있고 답변이 나온 거를 좀 부드럽게 바꿔주는 뭐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가 랭체인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보시면은 뭐 모델 I/O, 그다음에 뭐 데이터 연결하는 부분, 에이전트, 그다음에 체인, 메모리, 뭐 콜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LLM을 활용을 해서 답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LLM을 여러 개를 쓸 수 있게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어떤 질문이 왔을 때는 여기에 뭐 오픈 AI의 API를 써. 어떤 게 나왔을 때는 저쪽에 있는 API를 써.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를 연결해주고 두 개에서 동시에 나온 답변을 비교를 해서 새로운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ANI하고 AGI 요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특이점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자, 위에서 했던 거. 그래서 레벨 1 ANI 내로우 좁은 인공지능, AGI 일반 인공지능, 인공 일반 지능 뭐 둘 다 되고요. ASI 슈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는 ANI가 현재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다. AGI가 좀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35회 때 문제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AGI 측면에서 ANI의 필요성이라는 문제가 나왔죠. 이걸 얼추 딱 보면은
우리가 ANI가 지금 현재 시점이고 AGI가 목표로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를 딱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봤으면은 AGI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ANI에서 활용했던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ANI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엮어서 쓸 수 있을 텐데 요 개념 자체를 ANI 다음에 AGI고 AGI 다음에 ASI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요거를 어떻게 엮어내기가 그렇게 금방 그 짧은 시간 내에 엮어내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왜 필요해? 모델 개발할 때 데이터 확보, 학습 뭐 이런 게 다 예전에 ANI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다. 빠르게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으로 다 썼네요. 자, 넘어가고요. 이거 마지막이네.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입니다. 네. 자, 문제 135에 관리에 나왔네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해서 테스트를 할 거야. 메타모픽 테스트, 뉴런 커버리지 테스트, 안전변경 최대화 테스트. 자, 요 세 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인공지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자,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기법. 자, 처음에 메타모픽 테스팅. 야, 메타모픽 테스팅이라는 게 뭐냐? 자, 메타모픽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입력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추론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을 줬어요. 네. 라면. 어떤 질문을 줬을 때 라면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 라면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X라는 질문을 했어요. 정답이 라면이야.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거에 일회용 컵 이런 내용을 추가를 해서 질문을 하면은 이게 컵라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가 바뀌었잖아요. 네, 입력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결과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메타모픽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억지 예시이긴 했죠. 이 라면은 그것도 있죠. 저희 코딩할 때 랜덤한 그 숫자를 뱉어내는 그런 그 명령어 있죠. 시드라는 거 있죠. 그래서 시드 예를 들어서 시드 10이라고 줬어. 그러면은 얘가 시드가 10이면은 결과값이 4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른 테스트를 했어. 다른 앞에 다른 조건들을 줬어요. 다른 조건들을 줘도 결국에는 시드 10이면 4가 나와야 되는데 시드 10 줬더니 6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다라고 알 수 있겠죠. 요런 어쨌든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를 알 수 있을 때 그거 기반으로 테스팅하는 게 메타모픽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변화에 대해서 예측되는 변화를 토대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 이게 메타모픽 테스팅이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뉴런 커버리지 테스트예요. 자, 뉴런 커버리지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 뉴런의 커버리지를 보는 거죠. 실제로 딥러닝 같은 경우는 뉴런이 엄청나게 많죠. 중간에 있는 이런 가중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가중치들이 정말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뉴런 커버리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내부 뉴런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측정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뉴런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추가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뉴런들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게 뉴런 커버리지 테스트이고요. 안전변경 최대화 테스트입니다. 네, 안전변경 최대화 테스트는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변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꿨을 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정도에서의 그 테스트 방법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기 정의 보시면은 타당한 추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확한 범위를 파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 범위라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 범위를 구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이 안전 변경 최대화 테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 캐릭터 아시는 분 계신가요? 폼폼프린 아시네요. 네. 폼폼프린 여기서 나올 줄 몰랐네요. 네. 자, 어쨌든 AI가 강아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인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은 얘가 이상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부에서 조금만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 요게 안전 변경 최대화 테스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매트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인공지능 파트 2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